그 두 모집단을 비교하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우리가 저번 주에 중간고사 이후로 주성분 분석과 인자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실 그 전에, 중간고사 전에 우리가 보았던 호텔링의 T제곱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우리가 앞에서 다별량 데이터의 통계적 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특히 평균을 비교할 때는 호텔링의 T-스퀘어 그 통계량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정규 분포 가정을 했을 때 호텔링의 T제곱 통계량이 F 분포를 따른다.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은 좀 확장을 특히 두 개의 이 모집단을 비교할 때의 상황으로 확장을 할 거고요. 지금 우리 첫 번째 모집단을 비교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두 번째 모집단을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비슷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 모집단을 비교하는 경우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여러 모집단을 비교하는 경우에서부터 그 다음 주에 이야기할 분류로 자연스럽게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 주랑 저번 주에는 내가 그 수업 그 일정을 조금 빡빡하게 짜서 수업을 2시간 꽉 채워서 하고 모자라서 비디오도 주고 그랬는데요. 이번 주, 다음 주는 그렇지 않게 되게 노력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준비한 노트 이야기가 끝나면은 그냥 거기서 끝날 겁니다. 자, 두 모집단을 비교하는 경우 예를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미 본 예죠. 지금 여기서는 72명의 샘플 사이즈가 있고요. 이 72명의 샘플 사이즈 중에 모집단이 2개가 있어요. 이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모집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림프모그 백혈병 ALL이라는 모집단, 두 모집단이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모집단으로부터 우리가 이 모집단에서 한 명씩을 랜덤하게 샘플을 하는데요. 이렇게 한 명이 랜덤하게 샘플된 사람의 으로부터 21개의 변수를 조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멘전이 21이 되는 이런 데이터일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21개의 변수값을 기준으로 이 두 모집단이 같은지 다른지를 알고 싶은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첫 번째 데이터를 좀 도식을 해보면요. 우리가 그 모집단이 2개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모집단 AML, 이 첫 번째 모집단의 한 관측값을 우리가 이 XI라고 표시를 하고요. 이게 한 관측값이 되고요. 또 이제 이 i가 이제 1부터 아까 뭐 n1개가 있었으면 n1개가 되겠죠. 두 번째 모집단은 그냥 yi라고 표현을 할게요. 두 번째 모집단에서의 표본 중 한 값을. 우리가 지금 뽑는 이 샘플이 IID라고 가정을 하면은 첫 번째 모집단에서 X1부터 XN1, 이 지금 P 벡터 N1개가 관측이 된 거고요. 두 번째 모집단으로부터 Y1부터 YN2가 관측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원래 이 예제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두 모집단이 같은가 다른가, 요것을 알고 싶은데요. 이런 식으로 같은가 다른가를 검증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 모집단의 그 가장 주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첫 번째 모집단의 평균, 두 번째 모집단의 평균이 같은지 다른지를 검증하는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해보려고 할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뮤1, 뮤2를 첫 번째, 두 번째 모집단의 평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그 가설은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모집단의 평균이 같다를 첫 번째와 두 번째 모집단의 평균은 같지 않다와 비교하는 이런 가설 검증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별량, 우리가 이 모집단이 하나만 있는 경우, 그럴 때는 그 모집단의 평균인 뮤가 어떤 주어진 값과 같은지 다른지를
검정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뭐 거의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하나 사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런 단측 검정은 잘 이용을 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뮤1보다 뮤2가 작다 라는 이런 대립 가설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은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대립 가설은 특히 이런 지금 우리가 이 다별량에서 이 뮤를 벡터로 보고 이 벡터와 이 벡터가 뮤1 벡터와 뮤2 벡터가 같은지를 검정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는 이 대립 가설이 이렇게 이 벡터 사이에 순서가 있다. 단측 감정을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벡터 사이에 순서가 있다. 이런 대립 가설을 세워야 되는데요. 이게 의미상 지금 불분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뜻은 이런 식의 가설은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가로 쳐놓은 것처럼 이 두 개가 벡터일 때는 벡터 두 개 사이에 순서가 있는 게 무슨 뜻인지를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네. 이런 게 아주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자주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요런 여기 써놓은 요런 가설을 비교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이게 지금 단별량이 아니고 이 모집단이 하나 있을 때는 우리가 요런 가설을 검정할 때 t제곱 통계량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t제곱 통계량을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는 t제곱 통계량을 한번 배웠지만 지금은 이 t 검정 통계량으로부터 두 표본을 두 모집단을 비교할 때 상황에서 이 멀티베리에이트에서의 t제곱 통계량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차원이 1차원이라면 사실은 다별량이 아니었다면은 여전히 이 4번에 있는 이런 이 가설을 검정을 한다면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1부터 xnm이 여기선 지금 n1 대신에 내가 m이라고 바꿔 썼는데요. 뭐 첫 번째 표본, 두 번째 표본이 그냥 숫자일 때, 1차원 데이터일 때, 그때 이 표본 t 검정 통계량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면요. 요 밑에 나와 있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x바에서 y바를 빼고요. 평균. 그리고 여기서 이거는 SP 제곱이 풀드 베리언스죠. 이 X 그룹에서의 분산, Y 그룹에서의 분산을 샘플 사이즈로 잘 이렇게 스케일링해서 만든 게 SP의 제곱이 되고요. 지금 여기는 SP만 있으니까 이 표준 편차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앞에 붙는 이 n분의 1 더하기 n분의 1을 2분의 1로 나누고 그거의 역수를 취한 이 값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 t 통계량을 생각할 때 평균을 빼고 이 평균을 뭘로 나누죠? 이 평균 차의 표본 편차로 나누게 되면은 그리고 표준 편차의 뭐라 그러죠? 에스티메이트 뭐라 그러지? 추정량으로 나누게 되면은 그걸 우리가 t 검정 통계량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그림이 있네. 네. 요 숫자가 왜 나오는지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좀 쓰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여기 이렇게, x바 마이너스 y바,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 x바 마이너스 y바라는, 이 통계량의 분산, 또는 표준 편차를 구하면은 그 표준 편차를 우리가 스탠다드 에러 또는 표준 오차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일단은 분산을 먼저 구할 건데요. x바 마이너스 y바의 분산을 구하는 것과 같고요. 루트를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었네요. 네, 이것과 같고요. 이 분산이 어떻게 되죠? 이거는 x바의 분산 더하기 y바의 분산과 같죠. 그리고 x바의 분산은 지금 분산이 뭔지 모르겠지만 시그마 제곱이라고 할게요. 시그마 제곱을 m으로 나눈 거고 이것도 시그마 제곱을 n으로 나눈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쓰면은 이 시그마가 앞에 나오고 여기에 n분의 1, n분의 1. 자, 그래서 이 x와 y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지금 여기와 이 표현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요. 시그마 대신에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추정한 풀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집어넣기만 하면은 됩니다. 요 식을 내가 굳이 다시 한번 쓴 이유는 요 앞에 나오는 n분의 1 더하기 n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요 이상한 표현이 왜 나왔는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표준 편차로 나눠서 표준화하는 이런 방법은 그림에서 보듯이 자, 원래 그림에서 보듯이 이제 원 데이터에서의 이제 평균 차이가 x바 마이너스 y바 여기서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게 예를 들어 요게 x2 바고요. 요게 x1 바면은 앞에서는 x1 바 마이너스 x2 바가 이 화살표의 반대 방향만큼의 길이가 되겠죠. 근데 지금 이 x1 바 그리고 x2 바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절대적인 스케일로는 알 수가 없죠. 이게 지금 한 30 정도 떨어져 있는데 30 정도 떨어져 있는 게 많이 떨어져 있는지 적게 떨어져 있는지 표준 편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표준 편차로 표준화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 차이가 약 3 정도가 나는데요. 이때는 이 차이가 3 정도가 나는 게 이제 표준 편차가 1일 때 3 정도가 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별량에서 t 통계량을 설명을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데이터 표준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평균의 차이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다른 식은 요렇게 아니죠. 이제 더 고차원으로 다별량으로 가면은 우리가 표준화를 할 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서는 다별량인데 차원이 2인 경우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지금 빨간색, 파란색 두 개의 모집단에서의 관측값이 나와 있고요. 빨간색에서의 평균 벡터가 바로 요 점이 되고요. 파란색에서의 평균 벡터가 요 점이 되면은 지금 요 위치가 x1 바, 요 위치가 x2 바가 되겠죠. 그러면 요 x1 바, x2 바 사이, 이 두 벡터 사이의 길이가 멀면 멀수록 두 모집단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구형 변환, 여기 지금 표준화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구형 변환을 이용할 수가 있죠. 이 구형 변환을 이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각 모집단의 분포가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구의 형태, 여기서는 원의 형태죠. 원의 형태로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1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 해당하는 게 정확하게 1이 되도록 그러니까 공분산 행렬이 아이덴티티가 되도록 이렇게 구형 변환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변환했을 때 이 두 평균의 차이가 지금 눈으로 보기에 약 3 정도 돼 보이는데요. 이제 요 3 정도가 표준 편차 1에 비교해서 3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밑에 나온 거는 지금 얘기한 거를 설명을 한 건데요. 자, 그래서 2차원 관측값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 X그룹 평균, Y그룹 평균 이제 요 두 개의 벡터의 차가 되고요. 이 벡터의 길이가 길수록 두 모집단의 차이가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내가 많이 한 달 전에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각각의 변수를 표준화하는 게 아니고 두 변수의 공분산도 감안해서 구형 변환을 해야겠죠. 그래서 구형 변환을 할 때 여러분 기억을 아마 할 것 같은데 공분산 행렬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곱해서 구형 변환을 했어요. 자, 여기서는 위에 그림을 다시 보면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은 자, 이 왼쪽에 있는 요 공분산, 이 타원으로 표현된 요 공분산,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이 파란색 타원으로 표현된 공분산이 사실은 같다는 보장이 없죠. 그리고 우리가 이 공분산 행렬을 데이터로부터 추정을 하면은 당연히 다른 그런 추정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빨간색 공분산을 기준으로 구형 변환을 하면은 요 빨간색 모집단의 분산은 이렇게 원이 되고요. 구형 변환을 잘 할 수 있는데
이 빨간색 공분산의 이 모양과 파란색 공분산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 빨간색을 기준으로 구형 변환을 하면은 사실은 이 두 번째 데이터 이 파란색 모집단 또는 파란색 표본의 공분산은 이제 아이덴티티가 안 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파란색을 기준으로 하면은 빨간색이 이제 아이덴티티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아까 우리가 그 1차원에서의 T 통계량을 정의할 때도 마찬가지 방법을 썼는데요. 둘 중에 어떤 것을 써도 맞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가정을 하나 덧붙이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모집단의 모 공분산 행렬이 같다라는 가정을 덧붙이고 그러면 그 모 공분산 행렬을 추정해서 그렇게 추정된 모 공분산 행렬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이용해서 구형 변환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표본 공분산 행렬이 이 표본 공분산 행렬이 지금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 엘리먼트별로 나와 있어서 첫 번째 그룹으로부터 이 sum of square를 계산을 하고요. 두 번째 그룹으로부터 sum of square를 계산한 다음에 자유도로 나눠주죠. 이 자유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전체 점의 개수, 관측값의 개수는 m 더하기 n이 이제 자유도가 되는데 즉 왼쪽에 sum of square를 계산할 때 x바를 뺐기 때문에 자유도가 하나 빠지고요. 오른쪽에 여기 타이프네요. 네, y가 돼야겠죠. 네, 오른쪽에 두 번째 y 모집단에서의 이 sum of square를 계산할 때 y바를 뺐기 때문에 자유도가 하나가 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하나씩 빠져서 자유도가 m 전체 표본의 개수 m 플러스 n에서 2를 뺀 것과 같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 풀드 분산 공분산 행렬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구형 변환을 할 때 우리가 앞에서 구형 변환을 어떻게 했죠? 앞에서 구형 변환을 할 때 자, 요 부분이 지금 구형 변환을 하는 그런 부분이었죠. 앞에 SP 이 공분산 행렬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곱해주는 걸로 구형 변환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 표준화된 평균 벡터의 차이의 제곱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 데이터의 분산이 1이 되도록 하는 게 아니고요. 이 x바 마이너스 y바의 분산이 1이 되도록 하는 그런 변환을 사실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n분의 1 더하기 n분의 1의 역수, 지금 역수가 된 거는 지금 제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수가 된 거죠. 이 형태가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에서 보았을 때 지금 요 벡터, 요 벡터의 길이가 다시 말하면은 요 가운데 있는 요 벡터와 같고요. 요 벡터의 길이의 제곱을 지금 그림을 그려놨는데 우리가 표준화하고 싶은 게 사실은 이 관측값들의 분산이 1이 되도록 표준화하는 게 아니고 이 x바 빼기 y바의 분산이 1이 되도록 표준화를 하기 때문에 앞에 이 t 통계량을 정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n분의 1 더하기 n분의 1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정의를 했던 그 t제곱 스태티스틱하고 같아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했지만 그것과 같고요. 요거를 뒤에 나오나? 뒤에 나올 것 같은데 뒤에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한번 좀 다시 써보면은 자, 요거를 다시 써보면 어떤 식이 되냐면요. 요거에 x바 마이너스 y바를 SP의 마이너스 1승에 x바 마이너스 y바 그리고 얘가 양쪽에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마치 그 t 통계량의 정의와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가 앞에서 잠깐 앞으로 갔다 올게요. 앞에서 봤던 요 t 통계량 x바 마이너스 y바를 표준 편차로 나누고 앞에 이런 값을 곱한 이 t 통계량이 지금 여기에서 x바 마이너스 y바를 SP의 절반만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로 나누는 그런 효과가 나고요. 그리고 여기 그 앞에 이상한 게 똑같이 붙어 있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를 양쪽에 이렇게 곱한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호텔링의 T제곱 통계량은 당연히 정규 분포를 가정할 때, 이 다별량 정규 분포를 가정할 때 이 T제곱 통계량의 분포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호텔링의 T제곱 통계량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모집단에 가정을 더하고 있죠. 여기서 아까 모집단에서는 두 개 이제 그냥 아무 분포나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첫 번째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두 번째 모집단도 정규 분포를 따르고 그리고 중요한 가설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데요. 중요한 가정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데요. 두 모집단이 평균만 다르고 이 공분사는 같다라는 이런 가정을 더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이 검정하고자 했던 규모가설, 이 규모가설이 사실일 때 그때 이 T제곱의 분포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와 마찬가지로 F분포를 따르게 되고요. 요거는 우리가 좀 잠시 후에 확인을 할 예정이고요. 이 11번은 11번이 사실일 때, 자, 규모가설이 사실일 때 이 통계량의 분포를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T 통계량의 관측값을 구했을 때 그때의 P-밸류를 구한다면은 이 F 분포를 따르는 이 T제곱과 관측된 값을 비교를 해서 우리가 관측된 값보다 더 익스트림한 값을 관측할 확률이 P-밸류가 되죠. 이 F 분포를 따르는 F 분포를 이용해서 정의를 한다면은 이렇게 F 분포를 이용해서 요 관측된 값보다 이 F 분포로부터 이 어떤 별량을 관측할 확률이 더 클 때, 그때의 확률을 우리가 P-밸류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봤던 그 예제를 좀 마무리를 하면요. 자, 첫 번째 봤던 이 예제에 대해서 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수가 있다면 그러면은 호텔링의 T 제곱 검정을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의 관측값 T 제곱, 이 T 제곱 옵저베이션이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요 식을 이용해서 이 T 제곱 식은 어디 있죠? 네, 바로 요거죠. 근데 여기다가 다 이제 관측값 플러그인을 해서 계산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17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178이라는 값이 어떤 값과 비교를 해야 되느냐, 이 숫자 자체를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차원이 사실 2, 3만 돼도 우리가 아무리 이런 결과를 많이 보는 사람도 이 숫자가 무슨 뜻인지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이 0분포와 비교해서 F분포와 비교해서 얼마나 큰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이 P-밸류가 굉장히 작을 때는, 그리고 이 경우는 굉장히 작을 때고요. 그때는 규모가설이 사실이 아니고 대립가설이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남은 시간에는요, 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밖에 관련 있는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위시아트 매트릭스 정의하고 T제곱 정의하고 할 때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그대로 오늘 할 얘기가 다 나와요. 그래서 그날 이 렉처 4에서 6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중요한 것만 몇 개를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먼저 T제곱이랑 호텔링의 T제곱이라는 게 우리가 애초에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그런 모집단에서의 샘플을 가지고 정의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따르는 어떤 확률 벡터 G가 있고요. 여기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벡터 G가 있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인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랜덤 행렬 같은 크기, 그러니까 G가 이제 그 길이가 P인 그런 엔트리가 P개인 그런 벡터였다면은 이 랜덤 행렬 W는 이제 P 곱하기 P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자, 이 랜덤 행렬이 이 위시알트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데요. 여기 있는 것들 좀 기억을 해보면은 이 위시알트 디스트리뷰션은 P 곱하기 P 크기의
이 positive definite random matrix에 대한 분포예요. 그래서 이 p 곱하기 p 크기가 이 첫 번째 인자, 여기 p라고 되어 있는 첫 번째 인자로 들어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이 nu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Wishart distribution의 자유도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자, 이 Wishart distribution에서의 스페셜 케이스, p가 1인 경우는 chi-square와 같은 그런 경우가 되고요. 우리 chi-square의 자유도가 있었듯이 Wishart distribution에도 이 nu라는 자유도가 있었죠. 이 nu는 숫자고요. 보통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제 샘플 사이즈나 디멘전과 관련된 그런 값이 되고요. 이 시그마라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시그마랑 무조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G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이 W가 Wishart를 따르고 이 시그마가 같고요. 이 정규분포의 평균이 0이고 그럴 때 추가적으로 이 G와 W가 독립이라면은 우리가 T제곱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이 W는 그냥 단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 W를 자유도로 나눴을 때 그때의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G 트랜스포즈 그다음에 W를 자유도로 나눈 거에 인버스 곱하기 G가 되는 거죠. 자, W라는 거는 이 W라는 거는 이 자유도 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랜덤 행렬의 값이 같이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저번에 얘기했었죠. 이 W를 자유도로 나누고 그리고 자유도가 굉장히 커진다면은 이 W를 누로 나눈 요 행렬, 요 랜덤 행렬은 시그마로 이제 수렴을 하게 되죠. 굉장히 가까워지죠. 확률적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T 제곱이 사실은 이 G만을 이용해서 했을 때 우리가 이 G의 이 G와 그 원점 사이의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 제곱을 이용하면은 G 트랜스포즈 시그마 인버스의 G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의 제곱과 여기 나오는 이 T 제곱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옛날에 이야기를 했었죠. 네.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G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준화를 한 뒤에 제곱을 하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를 다시 쓰면은 이게 시그마 마이너스 2분의 1 G와 시그마 마이너스 2분의 1 G 두 개를 곱한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시그마 마이너스 2분의 1 승 곱하기 G는 그 정규 분포인데 평균이 0이고 분산이 0인 그런 것을 따르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IID 노멀 베리어블 P 제곱 노멀 베리어블들을 각각 제곱한 뒤 더한 것과 같아서 이렇게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결과는 우리가 그 간단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T제곱의 분포를 조사할 때 도출해냈던 결과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G 트랜스포즈 시그마 인버스 G 그 다음에 G 트랜스포즈 W 인버스 G 요거의 이 레이시오가 카이스퀘어를 따르고요. 이때 이 B하고 P-1로 이루어진 이런 자유도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 우리가 앞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 쓸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평균과 분산은 정규 분포에서는 서로 독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그거는 안 나왔지만 G하고 W가 독립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사실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F분포의 정의를 이용을 하면요. 지금 이 T제곱이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냐면은 자, G 트랜스포즈 W 인버스 G 대신에 G 트랜스포즈 시그마 인버스 G를 위에다 곱하고 밑에다 나눴어요. 그리고 위에 있었던 G 트랜스포즈 W 인버스 G는 밑에 내려갔고요. 자, 이 누분의 1 부분이 누분의 1에 역수해서 이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간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카이스퀘어, 이 부분이 카이스퀘어이기 때문에 각각의 자유도로 나눠주면은 요만큼이 카이스퀘어를 자기 자유도로 나누고요. 이쪽도 카이스퀘어를 독립적인 카이스퀘어를 자기 자유도로 나누면은 그러니까 F 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을
사실이 알려져 있죠. 근데 지금 자유도로 나눴기 때문에 곱해준 거고요. 여기도 나눴기 때문에 곱해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용해서 13번의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정규 모집단에서 한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의 t제곱을 보면은요, 위에서 봤던 이 g하고 w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서 g의 역할을 하는 거는 이 스퀘어 루트 오브 n 곱하기 x바 마이너스 뮤예요. 이렇게 x바의 평균인 뮤이고요. 분사는 시그마를 n으로 나눈 값이죠. 그래서 적당히 스케일링을 하고 트랜슬레이션을 하면은 이렇게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위에서의 이제 그 g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 S는 지금 그 샘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죠. 여기서 지금 이 n-1로 나눈 값이 샘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여서 다시 n-1을 다시 곱해주면은 sum of square가 되고요. 그것이 이 위시얼트 이고 자유도가 n-1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 x바와 이 평균과 공분 분산이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x바와 s는 서로 독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얘기했던 요 세 사실에 정확하게 부합이 되기 때문에 13번을 이용해서 13번이라는 거는 지금 이 G 어떻게 되죠? 13번을 그냥 그대로 쓰면은 13번의 정의는 G 트랜스포즈 W 마이너스 누 인버스의 G였죠. 근데 지금 G가 루트 n의 x바 마이너스 뮤고요. W가 n-1의 s고 여기서의 누는 다시 n-1이 돼요. 그래서 캔슬돼서 없어지죠. 그리고 다시 x마 마이너스 무 곱하기 루트 n. 그래서 이 표현이 지금 n 곱하기 x바 마이너스 뮤 트랜스포즈 s 인버스 x바 마이너스 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누 대신에 n-1을 넣기만 하면은 그럼 이런 분포를 따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앞에서 밝힌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일별량에서 이런 검정을 할 때는 유일 수준 알파에서 검정을 할 때는 이 t-제곱이 누가 0일 때, 뮤가 뮤 제로일 때 이런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알파 퀀타일을 이용해서 1-알파 퀀타일을 이용해서 기각을 하면은 정확한 검정 절차가 됩니다. 앞에서 다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걸 조금 확장을 하면은요, 이 t-제곱을 조금 다른 그런 이 가설에 대해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규모 가설이 좀 복잡하게 생겼어요. 어떤 Q by P 행렬 C에 대해서 숫자로 이루어진 행렬이에요. 어떤 Q, 그러니까 이게 랜덤이 아니고 그냥 고정된 숫자로 이루어진 행렬. Q by P 행렬 C에 대해서 C 곱하기 뮤가 B와 같은지 다른지를 검정을 한다고 해볼게요. 대립가설은 당연히 그렇지 않다가 되고요. 이 C가 언제 쓰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의 차이가 0인지를 검정을 하고자 하면은 결국에는 이 뮤를 우리가 예를 들어 뮤가 뮤1부터 뮤p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가설은 뮤1 마이너스 뮤2가 0이다. 이런 가설이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생긴 이 C, 여기서는 Q가 1이고 P는 그냥 P인 이 1 곱하기 P 행렬이죠. 또는 벡터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이용을 하면은 C 곱하기 뮤가 정확하게 이 왼쪽에 이 값이 되고요. 그래서 B를 0으로 두면은 뮤1 빼기 뮤2가 0인지 아닌지를 검정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다시 일반적으로 돌아와서 어떤 C에 대해서도 자, 우리가 x바 마이너스 뮤의 분포를 알기 때문에 c 곱하기 x바 마이너스 c 곱하기 뮤의 분포도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자유도만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앞에서 위시얼트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서술을 할 때 이런 사실도 서술을 했어요. n-1 곱하기 s가 위시얼트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면은 똑같은 매트릭스로 앞뒤로 곱해준 이 위시얼트를 따르는 것을 앞에다가 C를 곱하고 뒤에다가 C 트랜스포즈를 곱한 것도 역시 위시얼트고요.
자유도는 똑같고 디멘전은 줄었지만 자유도는 똑같고 이 코베리언스는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서 마찬가지로 X바, S가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CX바와 이 CSC 트랜스포즈 얘네들은 서로 독립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봤던 그 T제곱의 분포에 대한 그 결과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것도 역시 F분포를 이런 식으로 T제곱을 쓰면 이것도 역시 F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가설을 검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T제곱을 이렇게 써서 T제곱이 크면은 규모 가설을 기각하는 그런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네,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같은 이야기예요. 자, 이제 지금까지 리뷰한 바에 따라서 이 두 모평균에 대한 추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의 가정은 이 X바 Y, 다시요. 이 X 모집단, Y 모집단, 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이제 특히 공분산이 같다라는 가정을 추가적으로 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평균만 다른 거죠. 평균이 다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 T제곱이라는 것을 만들 텐데요. 이 T제곱은 위에서 우리가 아까 정의를 했던 바로 그 T제곱과 같아요.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의 제곱으로 표현되는 그 T제곱. 네, 그것과 같고요. 자, 그래서 이 T제곱의 분포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그 위에서 13번이라고 제가 계속 부르고 있는 그 결과 어디 있죠? 네, G와 W의 각각 G와 W가 각각 정규 분포 위시알트를 따르고 서로 독립일 때 이런 식으로 붙이면 F 분포를 따른다. 바로 그 결과를 그냥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X바 마이너스 Y의 분포 인데요. X바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Y바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길이가 같은 또는 차원이 같은 랜덤 벡터이기 때문에 두 개를 선형 결합을 하면은 X바 빼기 Y바가 선형 결합이죠. 선형 결합을 하면은 여전히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평균으로 빼고 분산 중에서도 이 앞에 있는 이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 이걸로 이렇게 앞으로 빼내게 되면은 우리가 이 T를 이 일반적인 1차원의 T를 정의할 때 나왔던 것과 거의 같은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요게 이제 앞에서의 이제 G가 되는 거고요. 이제 분포는 정규 분포고 평균이 0, 분산이 시그마를 따르게 되죠. 그래서 앞에서 네, 그래서 요게 이제 G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풀드 코베니언스 매트릭스를 보면은 자, 이 평균을 다 뺐어요. 그래서 평균을 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sum of square 매트리스들을 만들고요. 요거를 자유도, 아까 말했듯이 자유도에서는 이 표본수에서 2를 빼야 되죠. 이렇게 자유도를 만들면 이걸 다시 쓰면은 이 S1이라는 거는 내가 일단 써놓진 않았지만 이 이 모집단에서 나온 관측값 xi들만을 이용해서 만든 샘플 코베니언스 매트릭스고요. S2는 이 Y 모집단을 이용해서 만든 샘플 코베니언스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을 다시 이 자유도만큼 다시 곱하면은 그냥 sum of square가 되고요. 각각 정규분포를 가정을 했기 때문에 각각 위시알트 디스트리뷰션을 따라요. 그리고요, 이 분산이 같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뮤1, 뮤2가 달라도 이 뮤1, 뮤2가 뭐든 간에 xi-x 바를 했기 때문에 평균은 다 빠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이렇게 같은 공분산 행렬을 위시알트 디스트리뷰션의 파라미터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두 모집단에서의 표본에서 각각 계산을 했기 때문에 서로 독립이죠. 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그냥 싹 붙이면요. 다시 말하면 요 부분, 요거 더하기 요거, 요 부분, 이게 요거랑 같죠? 그 부분의 분포는 위시알트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요. 또 오타가 있네요. 네, 자유도는 그냥 두 개를 더한 것과 같죠. 그래서 N1 빼기 1 더하기 N2 빼기 1 합해서 N1 더하기 N2 마이너스 2의 자유도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그 W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위에서 봤던 W. 그래서 W를 자유도인 N1 더하기 N2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되면은 그냥 이 풀드 베리언스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13번에 의해서요. 13번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아니, 밑에 나와 있네. 자, 위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자, 13번은 어디 갔죠? 아까 요게 분포가 이 F 분포를 따른다는 그 결과였고요. 우리가 그 전에 정의했던 t제곱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t제곱이 이런 식으로 풀드 베리언스가 가운데 들어가고 x바 마이너스 y바가 양쪽에 있는데 얘가 앞에 붙어 있는 그런 형태였죠. 다시 밑으로 가보면은 어디까지 가야 되지? 네, 바로 그 형태 그대로 써놨어요. 지금 그죠?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의 역수 t제곱이기 때문에 그냥 2분의 1승이 아니고 역수 마이너스 1승이 들어갔고요. 자, 이 풀드 베리언스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지금 이 구형 변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쓸 때는 이 뮤1과 뮤2가 같다라는 가정을 하고 썼지만 여기서는 지금 일반적으로 쓰기 때문에 뮤1과 뮤2가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뮤1 마이너스 뮤2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봤던 요 G가 이제 여기 이렇게 G가 그냥 있는 거고요. 얘는 그래서 G 트랜스포즈 W를 그 자유도로 나누고 그거의 역행렬 곱하기 G로 표현한 것과 같아서요. 그래서 요거는 마찬가지로 P 곱하기 자유도 빼기 P 빼기 1 이런 식으로 똑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F 분포의 자유도도 역시 P의 자유도 빼기 P 빼기 1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결과를 좀 이용을 하려고 하면은요. 지금 이렇게 생긴 이런 귀무가설 잘못했네요. 자, 요 귀무가설을 우리가 검정을 할 때는 귀무가설이 사실일 때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귀무가설이 사실임을 가정을 하면은 뮤1과 뮤2가 같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 아까 위에 t제곱 쓸 때는 여기 뮤1 빼기 뮤2가 들어갔는데 밑에서는 빠져 있죠. 그 이유가 귀무가설 하에서 뮤1과 뮤2가 같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오는데 뮤1 빼기 뮤2는 0이어서 그냥 빠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귀무가설이 사실일 때 이 왼쪽에 써 있는 t제곱의 분포가 요것과 같고요. 이 스케일된 f 분포와 같고요. 그래서 이 스케일된 f 분포의 알파 퀀타일에서 이제 잘라서 기각을 하면은 됩니다. 일반적인 선형가설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더 복잡하게도 볼 수가 있는데 요거 연구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귀무가설이 이렇게 C 곱하기 뮤1이 C 곱하기 뮤2와 같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이런 귀무가설이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어떤 Q 곱하기 P 행렬에 대해서 이런 귀무가설이 있으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모수죠? 여기서 관심 있는 모수는 C의 뮤1 마이너스 뮤2가 이렇게 생긴 모수가 0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모수 C 곱하기 뮤1 마이너스 뮤2의 추정값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C 곱하기 x1바 마이너스 x2바 요거의 분포와 그것의 분산의 분포를 생각을 하면은 비슷하게 이제 T제곱 검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이 C 곱하기 x1바 마이너스 x2바의 분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앞에서 그냥 x1바 마이너스 x2바의 분포는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를 따랐죠. 그럼 여기다가 앞에다가 이 C를 곱하면은 평균은 이 평균 벡터에 C를 곱한 게 되고요. 분산은 이 분산 행렬에 앞에 C, 뒤에 C 트랜스포즈를 곱한 그런 형태가 되죠. 그리고 그때의 공분산 행렬 다시 내려가 볼게요. 자, 그때의 공분산 행렬은 바로 요 형태가 그냥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C를 그냥 곱한 것만 빼고 나머지 전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SP 대신에 요거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그 다음 X바 마이너스 Y바 대신에 C 곱하기
x바 마이너스 y바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럼 달라지는 점은 우리가 여기 위에 있는 요 t 통계량, 요 가운데 있는 요 벡터가 이 p 차원의 벡터였죠. 지금 여기서는 얘가 q 바이 q고 얘가 q 바이 1이어서 요 벡터가 지금 q 차원의 벡터가 돼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p 대신에 오른쪽에 있는 이 자유도에서 p 대신에 q로 전부 다 바꿔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자, 이 C가 이제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한 가지 예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긴 이 귀무가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제 어떤 데서 나오는지 여기 좀 쓸 데가 별로 없네요. 내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게 나오냐면요. 우리가 보통 그 프로파일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 다별령 관측값이긴 한데 이 값이 나오는 구조가 좀 특이한 경우 그럴 때 이런 프로파일 어널리시스라는 것을 하는데요. 좀 간단하게 배경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배운 이런 게 어디에 쓰일 수 있는지 좀 보면 좋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알약 같은 거를 사람한테 주는데요. 병에 걸렸는데 이 약을 먹으면은 얼마나 낫는지 그것을 측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약을 하나 먹을 때, 2개 먹을 때, 3개 먹을 때, 4개 먹을 때의 각각의 효과를 한꺼번에 우리가 관측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어떤 파퓰레이션이 있다면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룹이죠. 여기서 약을 1개 먹을 때의 효과를 이 파퓰레이션의 첫 번째 파퓰레이션의 첫 번째 평균값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약을 2개를 먹으면은 뭐가 되죠? 약을 만약에 2개를 먹는다면 이 파퓰레이션의 두 번째 평균값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4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관측하는 값은 이 mu1, mu2, mu4 이런 것들을 직접 관측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실제 관측하는 거는 X라는 한 사람한테 약 하나 먹여보고 또 약 일주일 있다가 약 2개 먹여보고 일주일 더 있다가 약 3개 먹여보고 다시 일주일 더 있다가 약 4개 먹여보고 이렇게 하면서 관측을 하는데요. 정말 병이 얼마나 나았는지 그런 걸 관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i번째 사람의 관측값은 어떤 식이 되냐면은 mu11, mu12, mu13, mu14 이게 기본적인 시그널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입실론이 붙어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mu1 더하기 입실론이라고 쓸 수 있고요. 전반적인 분포가 4차원 노말의 평균이 mu1이고요. 뭐 분산이 시그마인 이런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모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첫 번째 파퓰레이션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여자들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똑같은 구조가 이 남자들에서 여기서의 관측값을 그러면 우리가 yi가 있고요. 이 약이 남자 여자에게서 서로 다르게 이 작용을 할 수가 있다면은 남자의 평균 mu2가 여자의 평균하고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요거의 분포는 mu2고요. 여기서 또 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가정을 하게 되면은 분산은 같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요런 상황에서 이 mu1 벡터와 mu2 벡터가 여기 나와 있는 말이 뭐냐면요. 자, 이런 상황에서 mu1 벡터와 mu2 벡터가 차이가 정확히 얼마다가 규모가설이 아니에요. 잘 보면 어떤 C에 대해서 이 C만큼 차이가 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규모가설을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약을 하나 먹었을 때, 두 개 먹었을 때, 세 개 먹었을 때, 네 개 먹었을 때에 대해서 이 첫 번째 그룹, X그룹은 예를 들어서 뮤11이 여기였고요. 뮤12가 여기였고, 뮤13가 여기였고, 뮤14가 여기였다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뮤1 빼기 뮤2가 어떤 값에 대해서 C예요. 그럼 이 뮤1, 1하고 뮤2, 1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죠. 그래서 남자가 약을 먹으면 효과가 좋아서 이 정도라고 하면은요. 이 귀무가설에 의하면은 자, 요 차이가 항상 같아야 돼요. 이 차이가 C라는 차이인데요. 이 C라는 차이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 차이가 항상 같다. 그래서 이 빨간색 1번 그룹과 빨간색 1번 그룹과 두 번째 이 2번 그룹, 두 번째 그룹, 두 번째 모집단의 차이가 항상 일정하다. 이런 귀무가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귀무가설의 값이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봤던 거는 뮤1과 뮤2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한 귀무가설인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뮤1과 뮤2의 차이가 일정하게 C만큼 난다. 이런 가정이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뭐 하나라고 딱 정의를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럴 때는 위에서 봤던 이런 그 일반적인 선형가설의 형태로 만들면은 문제를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볼 건데 첫 번째는 이 그림에서 그냥 추론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세운 요 귀무가설하고 여기서 세운 요 귀무가설하고 이제 같다라는 건데 C를 이렇게 1, 1, 1, 0, 0, 0, 1, 1, 0, 0, 0, 1, 1 이렇게 정하면요. 이 첫 번째 뜻이 뭐가 되죠? 첫 번째를 분명으로 다시 쓰면은 뭐가 되죠? 자, 얘를 우리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뮤11부터 뮤14라고 하고요. 요거는 뮤21부터 뮤24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은 첫 번째 줄 같은 경우는 뮤11 마이너스 뮤12가 뮤21 마이너스 뮤22와 같고요. 이제 세 개밖에 없는데 마지막 거만 쓸게요. 이 마지막 거를 이용하면은 뮤13 마이너스 뮤14가 뮤23 마이너스 뮤24와 같다. 이런 게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1 빼기 1, 2는 요 값과 요 값 사이의 요 값과 요 값의 차이예요. 그럼 요 값의 차이가 오른쪽에 있는 그 2, 1에서 2, 2니까 요 첫 번째 두 개의 첫 번째 값 사이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 차이가 요거 차이와 같고 두 번째 줄은 요 차이가 요 차이와 같고 세 번째 줄은 요 차이가 요 차이와 같다. 딱 세 가지만 강제를 하면은 이 첫 번째 값이 무엇이든 간에 자,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둘 중에 하나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러면 이 패턴이 뭐든 간에 그리고 요 차이가 뭐든 간에 그리고 요 값이 실제로 어디에 있던 간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패턴이 이 빨간 그룹에서도 파란 그룹에서도 똑같다는 것을 여기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원하는 이런 가설을 검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선형 가설로 바꾸어서 검증을 할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 관점은 내가 이 벡터 스페이스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벡터 스페이스 이용해서 좀 이해를 해보면요. 지금 가설이 뮤1, 뮤2가 전부 다 이 P 공간에 있는 벡터들이잖아요. 이 P 공간에 있는 벡터들인데 뮤1에서 뮤2, 뮤1 빼기 뮤2, 그러니까 뮤2에서 뮤1으로 가는 벡터가 항상 이 1이라는 방향과 평행하다라는 게 이제 같은 지금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차원이 4지만 3차원으로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렇게 3차원에서 이 원 벡터는 이제 요런 게 이제 원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뮤1과 뮤2가 어디에 있건 간에 이 첫 번째 이 두 개의 차이는 이 첫 번째 벡터와 평행하다. 이제 요런 뜻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뮤1이 여기 있었다면은 이렇게 평행한 차이에서 뮤2 어딘가에 평행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보면은 뮤1 빼기 뮤2라는 요 벡터는 항상 1과 평행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의 반대 뜻은 요 1을 제외한 이 오소고널 컴플리먼트를 생각을 하면은요. 1을 제외한 이 오소고널 컴플리먼트 이렇게 그러면은 요 뮤1 빼기 뮤2 벡터가 요 평면하고는 항상 오소고날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4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1차원이면은 요 평면이 3차원이 되고요. 지금 나와 있는 여기 요 세 개의 벡터들은 이 3차원의 평면을 스팬하는 그런 세 개의 벡터라고 생각을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쓰면은 이 뮤1 빼기 뮤1을 이 첫 번째 어떤 이 베이시스에 프로젝션 했을 때는 0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오소고날 하기 때문에 두 번째 베이시스에 프로젝션 해도 0이 돼야 된다. 세 번째 베이시스에 프로젝션을 해도 0이 돼야 된다. 라는 이게 다시 쓰면은 요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가설을 쓸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은 쉬는 시간 없이 한 5분, 10분 정도만 더 하면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 없이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두 모집단의 공분산이 같을 때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두 모집단의 공분산이 다를 때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되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거를 간단한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상황, 이 두 모집단을 비교하는 상황과 거의 같은데요. 평균도 다를 수 있는데 분사도 다를 수 있는 이런 경우에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정확한 추론이 안 돼서 근사적인 추론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때 귀무가설이 이제 두 평균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대립가설 같지 않다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싶은데 자, 우리가 지금 오늘 계속 이용하는 툴이 이 t제곱 통계량의 분포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짓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델타 n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하고요. x바 마이너스 y바에서 뮤1 빼기 뮤2를 뺍니다. 그러면은 평균은 0이 되는데 이 공분산 이 델타 n의 공분산 행렬이 n1분의 1 곱하기 시그마 1 더하기 n2분의 1 곱하기 시그마 2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시그마 1, 시그마 2를 알고 있다면 그러면은 이 델타 n을 표준화하고 그것을 제곱하는 형태를 통해서 델타 n 트랜스포즈 이 델타 n의 분산 인버스 곱하기 델타 n 이렇게 쿼드레틱 폼을 만들면 이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매우 오래전에 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긴 한데요. 지금 22번 식에 있는 결과를 직접 이용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시그마를 모르니까요. 네. 그래서 그 앞에서는 이 시그마를 모르니까 그러면은 추정해서 대체를 하면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썼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 시그마 1, 시그마 2가 다르기 때문에 추정을 할 때 이 x1, xi들로 이 첫 번째 모집단의 관측값들로 만든 표본 공분산 행렬 S1이 그 자체는 위시알트 분포를 따르고요. 여기서 이 파라미터가 시그마 1이 되고요. 그래서 S1은 시그마 1의 좋은 추정값이에요. 그리고 S2도 시그마 2의 좋은 추정값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이 pooled variance가 역시 위시알트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는 뭐를 했냐면은 위시알트 뭐 nu1의 시그마 그 다음에 위시알트 뭐 nu2의 시그마 이런 식으로 이 시그마가 같을 때 그리고 이게 서로 독립일 때 요거 더한 것의 분포가 위시알트의 nu1 더하기 nu2 시그마 이제 이런 결과를 이용을 했는데 여기서는 시그마가 다르기 때문에 시그마 1, 시그마 2가 다르기 때문에
이 풀드 코베니언스 매트릭스가 위시알트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르지 않아요. 다시 얘기하면은.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고 조금 더 근사적인 그런 검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N1, N2가 그냥 같았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뭐 N1, N2가 달라도 상관이 없는데요. 그냥 쓰기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 커지면 샘플 대표보온 이론을 이용한 근사를 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샘플 사이즈가 엄청 클 때, 그때의 이 T제곱의 분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S1은 시그마1으로 수렴을 하고요. S2는 시그마2로 수렴을 해요. 확률적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더해도 역시 S1 더하기 S2는 시그마1 더하기 시그마2로 수렴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요 행렬이 오른쪽에 있는 행렬로 수렴을 하면은 그 행렬의 이 역행렬도 요것의 역행렬로 수렴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가져다 쓸 겁니다. 자, 이때 그 마할라노비스 거리 제곱을 이용해서 앞에서 본 T제곱이 전부 다 마할라노비스 제곱과 같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도 마할라노비스 거리 제곱을 그냥 이용을 할 텐데요. 지금 여기서는 여기 보이는 이 형태를 그냥 그대로 가져다가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델타가. 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을 이제 우리가 이것의 분포를 알면은 검정에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정확한 분포는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서 근사적으로 좀 구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n분의 1은 바깥으로 꺼내고요. 복잡하니까. 그럼 남아있는 게 이 델타 트랜스포즈 S1 더하기 S1의 인버스, 그 다음 델타가 되죠. 그럼 앞에 여기 S1 더하기 S1 인버스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그마 1 더하기 시그마 2의 인버스로 바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바꾸는 게 아니고 더하고 그 다음에 빼기만 하면은 바뀌는 게 없이 바뀌는 게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시그마 1 더하기 시그마 2의 인버스를 더하고요. 뒤에서 다시 빼는 그런 형식으로 봤더니, 자, 여기 앞에 있는 요 부분은 이거 위에서 봤듯이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르게 돼요. 여기서 얘는 정확하게 카이스퀘어를 따르는 거고요. 그쵸? 우리가 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거 정확하게 카이스퀘어를 따른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카이스퀘어를 따르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요 S1 더하기 S2 인버스 마이너스 요게. 근데 지금 여기서 한 이야기가 요 랜덤 매트릭스가 이 오른쪽에 있는 매트릭스로 이제 샘플 사이즈가 크면은 수렴을 한다. 이제 요런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 n이 크면은 이제 0에 굉장히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 왼쪽에 써놓은 이 t 제곱의 분포가 결과적으로 이제 카이 제곱 더하기 어떤 노이즈가 끈 그런 분포를 따르는데, 이 노이즈가 샘플 사이즈가 크면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카이 스퀘어로 수렴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규모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통계량은 그냥 이것을 쓰고요. 이때 이 규모가설 가정에서 t제곱은 카이 스퀘어를 따르기 때문에 이 카이 스퀘어를 이용해서 검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이 두 모집단의 공부산이 다를 때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 호텔링이 T제곱이 F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요. 이 근사적인 검정, 카이스퀘어 검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서 이 T제곱이라는 게 근사적으로 카이제곱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경우에 우리가 근사적인 분포인 카이 제곱을 이야기한 이유는 정확한 분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카이 제곱을 이용을 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정확한 분포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도 얘가 혹시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은 카이 스퀘어가 되는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거를 가장 간단한 상황에서 보도록 할게요. 어디서 보면 좋을까요? 여기서 볼까요? 네. 앞에 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이 상황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t제곱이라고 써놓은 이 값, 우리가 이 시그마 1, 시그마 2가 다를 때는 정확하게 이렇게 생긴 F 분포를 따르지가 않아서 그래서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시그마 1, 시그마 2가 같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런 F 분포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근데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이게 과연 카이 스퀘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여기다가 간단하게 좀 써보면요. 자, 이 t제곱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요. 이 t제곱이라는 거는 바로 위에 있어서 조금만 더 올라갈게요. 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t제곱. 여기서는 t제곱이 여기서는 t제곱하고 같은데요. 이 부분. 이 부분은 뭐였죠? 이 부분은 카이 제곱의 자유도 p를 따르는 거였죠. 그래서 요거를 p로 나눈 이런 형태가 되고요. 밑에는 뭐죠? 이 부분은 카이 제곱의 자유도 여기서 n-1인데 n-1도 그냥 쓰도록 할게요. n-1 p 더하기 1인가요? 더하기 1. 더하기 1을 n-p로 나눈 이런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요 스케일링 하니까 이 n-1 자유도 n-1 곱하기 p 자유도 n-1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 자, 이런 식으로 붙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의 분포가 우리가 지금 이 오른쪽 거를 무시하고 왼쪽 거만 보면 F 분포의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F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거를 다시 보면은 n이 클 때를 생각할게요. n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p는 그냥 고정돼 있어요. 그죠? 이 그냥 샘플 사이즈만 늘어나고 디멘전은 뭐 안 움직이는 그런 경우죠. 그러면은 이 부분 봐보세요. n-1하고 n-1에서 p-1을 뺀 이 두 값이 n이 엄청 커지고 p가 고정돼 있으면 거의 같아서 이 부분은 n이 크면은 거의 1과 같은 그런 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p로 나누고 p를 곱했는데 이거 다시 캔슬을 해줄게요. 그냥 다시 없애버려요. 그쵸?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t제곱이 카이 제곱을 따르는데 이런 걸로 나눈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냥 1이니까 이쪽은 그냥 1을 곱한 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건 어떻게 되죠? 이 카이 제곱을 자유도로 나누면은 뭘로 수렴하죠? 카이 제곱의 평균이 그 자유도랑 같죠. 네, 그래서 카이 제곱을 자유도로 나누면은 이것도 역시 n이 엄청 커지면은 n이 엄청 클 때 얘도 이제 1과 거의 같은 값이 됩니다. 그래서 n이 클 때는 결과적으로 카이 제곱은 n이 엄청 크면은 이 분포가 이 카이 스퀘어 p와 이걸로 쓸게요. n이 엄청 클 때 카이 제곱 p와 근사적으로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링의 t 제곱을 이용한 검정을 할 때 F 분포를 이용하는 게 정확하긴 한데요. 표본수가 특히 이 샘플 사이즈 n이 큰 경우, n1, n2가 큰 경우 그럴 때는 카이 제곱을 이용해서 검정을 해도 거의 대략 결과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